제피곰팡이가 튀어나온다든가 이곰팡이가 튀어나온다든가 녹균병균이 이렇게 이파리에 노란색으로 이렇게 얼룩을 만든다든가 바이러스가 원형 동형 원형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오그라든다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또 질환할 수 있겠죠. 병이 진행된 후 나타난 그러니까 이게 조기 진단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안 된다는 거죠. 병이 그러니까 우리가 잠복기라고 불렀었죠. 잠복기일 때는 병진과 표징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죠. 잠복기 때 안 나타나고 조기 진단 도움이 안 되지만 병의 종류 파악에 중요하고 예, 병의 종류에 중요하다. 이것들이요. 그러면은 병 징후 볼게요. 여기 보게 되면은 식물과 병은 상호관계의 결과이고 병 진단에 중요한 실마리가 되고 그다음에 병명 중에 병증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게 보면은 볼게요. 여기 보면은 뭐예요? 여기 보이는 것들 별처럼 보이죠? 뭐 별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사과, 검은, 별, 무늬병. 요거를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게 아마 2학기 때 가면 저희가 그 수업, 그러니까 우리 학과 교과 외로 희망자연에서 식물 보호 기사, 산업 기사 자격증 받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이건 갖고 있으면은 혹시라도 또 지도사나 아니면은 이런 공무원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나 종자회사 들어갈 때 좀 도움이 돼요. 특히 공무원 하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지도사 같은 공무원 하려면은 이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가산점을 먹고 들어가야지 이거 없으면 가산점 없으면 아예, 그러니까 우리 동일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데 남들은 다 자격증 있는데 나만 없으면은 3점 까먹고 3점인가요 요즘에? 5점인가요? 3점. 근데 9급은 아마 기사나 산업이랑 똑같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 지도사는 다른가? 네. 하여튼 3점인가 5점인가 그러니까 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유리해요. 그다음 볼게요. 여기 뭐예요? 어때요? 뭐가 보여요 여기? 그름 같죠 그냥. 그러니까 사과 그름병이라는 거예요. 사과 그름병. 시드름병이라고 불렀었잖아요. 얘가 잠깐만요. 얘가 시드름병이라고 불렀죠. 왜 시드름병이에요? 시들어서. 얘는 왜 품마른병일까요? 얘하고 그냥 틀린 게 있어요. 품마른병은요 녹색인 채로 죽어요. 그러니까 이파리가 품마른병. 그러니까 녹색인 상태로 죽어서 품마른병이에요. 우리가 이걸로 갖다가 옛날에 청고병이라고 불렀어. 청고. 마른 상태로 죽는다 해서 청고병을 한자로 이렇게 부르고. 그 시드름병은 어떻게 죽을까요? 타듯이 죽어요. 노랗게 돼서 그러니까 서서히 죽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나냐면은 청고병 같은 경우는 감염되고 4, 5일이면 웬만하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파리가 노란 새가 없이 죽어버려요. 시드름병은 한 20일, 한 달, 2달 걸리면서 서서히 죽어요. 그러니까 이파리가 천천히 수분을 못 빨아먹으면 못 들어오면서 서서히 죽어거든요. 이런 병증에 따라서 우리가 얘를 품마른병, 빨리 죽다, 파란색으로 죽는다 품마른병. 얘는 서서히 시들어 죽는다 시드름병.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검은 별무늬병에 검별로 보이고 얘는 그름병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포도 갈색 무늬병 이거 있는데 실기에서 이런 문제를 내요. 이거 사진 보여줘도 이렇게 물어봐요. 무슨 병이니? 하고 선택해요. 이게 실기예요. 컴퓨터로 시험을 보는데 컴퓨터에 사진을 보여줘. 그럼 이거 보면 뭐예요? 우리가 그러면 시험 볼 때 뭐 보면 알을 수가 있어요? 여기 색깔 이거 보면 알죠. 모양이 비슷한 점이 맞겠죠. 얘는 그름 묻은 거 같네. 얘는 갈색 무늬 생겼잖아요. 그래서 갈색 무늬병이라고 불러요. 그들요. 그래서 우리 식물과 식물병균의 상호 관계 결과이고 병 진단에 중요한 실마리가 되고 병명기의 병징에 이름이 붙여진 게 많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병증을 보면은 대부분 병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병인지 왜 알 수가 있을까요? 병은 엄청 많은데 식물병은 몇천 종, 몇만 개, 몇천 종이 될 거야. 아마 제가 갖고 있는 도감이 있는데 식물병에 대한 도감이 이만해요. 그 작은 글씨로 써 있는 거지 병 하나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근데 진단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토마토에 오는 곰팡이병이 10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병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느끼는 우리가 얘가 방지해야 되는 것들. 마찬가지로 오이에도 오는 곰팡이병이 10개가 안 돼요. 병증이 유사할 수는 있는데 대충 보면은 얘는 녹균병이라고 알 수가 있고 얘는 흰가루병인가 알 수 있고 얘는 잎곰팡이병인가 알 수 있고 얘는 제피곰팡이병을 보면 알아요 그냥. 왜냐? 수천 가지가 아니라 우리가 내가 오이를 키운단 말이에요. 내가 토마토를 키울 거고 가지를 키울 거고 이럴 거 아니에요. 상추를 키우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키울 수 있는 작물이 몇 가지나 돼요?
뭐 토마토, 딸기, 가지, 파프리카, 상추, 뭐 오이, 뭐 호박 정도, 뭐 메론, 뭐 이런 정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 형태만 봐도 대략적으로 병은 진단이 가능해요. 곰팡이병들은. 그래서 이거 병증이라는 거는 볼게요. 병증이라는 건 재배 환경과 생육 상태나 품종이나 병세 진제나 기량 조건이라는 게 써 있는데요. 처음에 품종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품종 그렇죠. 저항성이죠. 내가 저항성이 유전자가 있는 걸 심으려면은 아무래도 병관이 덜 되겠죠. 제가 재밌는 걸 봤는데 뭐냐면은 TSWV라는 바이러스예요. 총체벌레가 옮기는 바이러스가 있는데요. 이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성이 있는 품종을 심고 바이러스가 걸린 걸 봤더니 어떤 생각이 어떻게 다르냐면 저항성이 있는 놈들은 있는 토마토에 그러니까 TSW에 저항성이 있는 나무들은요 재밌는 거 봤어요. 잎에 병증이 없고 과일에 있는데 과일에도 병증이 작게 나타나요. 처음에 그게 TSW인지 몰랐어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이 저항성이 있는 것과 저항성이 아닌 것들은 어떻게 차이가 표시가 나타나요. 그 증상이 일부 들어요. 그 다음에 아까 생육 상태가 나오죠. 이 생육 상태는 뭐예요? 생육 상태라는 건 첫 번째 시기가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제 식물 보호학을 할 때 어떻게 잘했어요? 내가 건강해. 광합성을 잘하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광합성을 너무 잘했어. 그래서 잘하고 건강한 상태예요. 그러면 이파리 껍데기가 잎이 어떻게 돼요? 표면이 세포가 딱딱해지죠. 딱딱해져요. 세포가. 그리고 만져보면은 두껍고 딱딱하고 보면은 털도 많아요. 털도 많다고 했죠 제가. 그리고 건강한 나무는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냄새가 나와요. 냄새가 벌레 오지 말라고 냄새가 나와요. 일반적으로 토마토나 오이밭에 가면은 그 냄새가 벌레들 오라고 하는 냄새가 아니라 벌레들한테 경고하는 냄새예요. 나 먹으면 죽어요. 나 먹으면 나한테 되게 나쁜 물질 나오니까 먹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 생육 상태가 좋다는 얘기는 세포의 벽이 두껍다는 얘기고 곰팡이가 들어오려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곰팡이 이런 아까 얘기했던 이 갈색무늬병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돼요? 포자가 내려앉아서 발화를 해서 조직의 구멍을 뚫거나 기호로 들어가려면 우리가 뭐예요? 이게 나와야 된댔죠. 조직을 뚫고 들어가려면 효소가 나오고 뚫고 들어가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건강한다고 하면 어때요? 조직이 두꺼우니까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 침투를 하면은. 그래서 생육 상태가 있고 생육 상태가 나쁘면 병이 잘 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배 환경이 있죠. 재배 환경. 그럼 생육 상태가 좋으면 병이 와도 약하게 올 테죠. 재배 환경 어때요? 내가 온실에서 온도 편차 막 크게 만들어서 결로 생기고 그리고 결로를 막 크게 만들었어. 이렇게 크게 만들었어. 근데 크게 만들었는데 한낮 온도를 35도로 만들고 습도가 50%도 안 돼. 그럼 곰팡이병이 나올까 안 나올까? 발생은 했는데 진정이 될까 안 될까요? 낮에? 진정이 안 돼요. 극단적인 사례인데 식물이 내가 키우는 작물이 잘 살지 못하는 환경에서는 곰팡이도 잘 못 자라요. 극단적으로 듣거나 극단적으로 추워버리면 곰팡이병이 못 와요. 그때도 오히려. 재배 환경이라는 거는 뭘까요? 온도는 그렇고 습도가 높고 이럴수록 병반이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고 병의 진행이라는 거 뭘까요? 병이 진행될수록 초기화가 달라져요. 어떤 경우 봤을 때 전문이병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처음에 전문이병은요. 토마토에 오는 전문이병 같은 경우는 폭이 구멍 그러니까 이런 원형으로 점이 생기는데 그게 1mm, 2mm 정도 돼요. 처음에. 이게 병이 진행이 되면은 5mm, 10mm 되고 나중에 되면 곰팡이가 서로 병반이 이렇게 합쳐져요. 그리고 이파리 녹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증상과 나중의 증상들은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이걸 병 진단에 따라서 병 진단도 다르다. 그다음 기상 조건은 재배 환경이라 우리는 이제 온실에서 말하니까 재배 환경과 기상 조건은 제가 볼 때 저도 같다고 봐요. 우리는 온실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재배 환경을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노지에서는 기상 조건이겠죠. 재배 환경과 노지 조건이 같을 수가 있겠죠. 보면은 우리가 병증을 볼게요. 정신병진, 국부병진, 내부병진 볼게요. 전신병진 볼게요. 뭐예요? 시들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신의 병반이 나타나는 게 전신은 어떻게 돼요?
죽어가는 모습을 보이게 돼 있죠. 시든 모습들. 이 잘로병 같은 경우도 볼게요. 모잘로병. 모잘로병은 얘도 죽어요. 어떻게 되면 모잘로. 요 부분이 있죠. 요게. 토마토도 잘로병이 있고 오이도 잘로병이 있고 잘로병이 있거든요. 잘로병이 있는데 요 부분이 요 줄기와 땅이 맞는 흙이 만나는 그 사이가 그 부분이 잘록거리고 잘록되거든요. 이렇게 좁아지거든요. 좁아지면 물이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죠. 그러니까 시들어 죽어요, 얘도요. 그러니까 얘도 병진은 어떻게 될까요? 전신이 다 시들어 되겠죠. 그래서 키다리병 같은 경우 이건 우리가 원해는 아닌데 키다리병은 뭐예요? 아마 벼 씹은 사람들은 아실 건데 키가 일반 벼가 만약에 이만큼 30cm 자랐다고 하면은 키다리병 걸리면은 50cm, 60cm 올라가 버려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게 전신 재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키들은 잘록, 위축, 키가 못 크는 것들. 그다음 얘는 웃자람이고 황화는 보면은 전체 이파리가 노랗게 변하는 것들. 황화는 일반적으로 바이러스에서 황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오일, 박과 채소라든가 토마토에서 보게 되면은 보통 옐로우라고 붙은 바이러스, 그러니까 Y자 붙은 바이러스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은 거의 다 노랗게 변해요. 이것들이요. 이게 혹시 키다리병은 어떤 문제를 일으키나요? 푸사리움이라는 곰팡이. 그러니까 푸사리움이 웃겨요. 푸사리움 옥시스포라는 곰팡이가 있는데 얘는 토마토에서는 시드르병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 박과에서는 그 만알병을 일으키고 벼에서는 키다리병을 일으키고 이 푸사리움이란 푸사리움 옥시스포름이라는 곰팡이에 일으키는 병들이 되게 많아요. 이것들. 근데 다른 놈들이에요. 레이스가 달라요. 이것들은 밑에 내려가면 달라져. 이것들은 종속까지 제가 종속과 한번 강문 얘기했죠. 종까지는 같은데 밑에서 달라져요. 아마 유전 그 사람 중에 우리가 이제 판단할 때 얘기는 진화 과정에서 아마도 박과채소의 근처에 있던 놈들은 만알병을 일으킨 쪽으로 진화가 있을 것이고 토마토나 가지에 붙어서 근처에 살던 그 푸사리움들은 아마도 시드름병을 발생시키는 쪽으로 진화가 됐을 거라고 우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이 키다리병은 푸사리움이라는 곰팡이에서 오는 것들이고 또 볼게요. 병징 보면은 전문병 보이죠? 아주 미세하게 보이죠? 이게 보이죠? 그 다음에 국부병진이라는 건 뭐예요? 일부에 나타나는 것들, 잎에 전문이가 발생하는 것들, 가지가 마른다는 뭐 우리가 말하는 화상병 같은 경우, 그다음 줄무늬가 생긴다든가 이런 모자이크 생긴다든가 이거는 이제 바이러스들이고요. 그다음 탄저, 뿌리가 이상하게 뭐가 나온다든가 빗자루 모양이 생긴다든가 흰가루 생긴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국부변제라고 얘기해요. 보면은 아주 식물체 전체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잎에서만 발생한다든가 과일에서만 발생한다든가 뿌리에서 발생한다든가 이렇게 발생하는 것들을 우리가 국부병제라고 하고요. 보면은 이게 점은 작은 눈이 생겼죠. 그다음 탄저병은 뭘까요? 사과 탄저병 보이죠? 올해 사과가 왜 비싸요? 탄저병이 비싸요. 얘 때문에. 탄저병 때문에. 탄저병 보게 되면 얘는 지금 좀 초기 증상이고 나중에 오면 이렇게 무늬가 생겨요. 이렇게 윤무늬가 생겨요. 시커멓게 되면서. 흰가루병은 저기 아마 2학기 때 오이 키울 건데 오이 키울 때 아마 많이 보게 될 거예요. 흰가루병들은요. 그래서 전무늬, 마름, 가지 마름, 줄무늬, 모자이크, 탄저, 뿌리옥, 빗자루. 이건 빗자루 모양 이파리가 빗자루처럼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흰가루, 녹일병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국부병증으로 봐야 된다. 전신 국부병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부병증을 볼게요. 내부병증은 뭐예요? 문제 안에 토마토 시드름병과 토마토병에 감염된 관다발토질 발병. 이게 잘랐을 때 보게 되면 안에 뭐가 생겨요? 이렇게요? 잘랐을 때 안에 이런 갈변들이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내부병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내부병증은 우리가 왜 괜히 내부병증을 왜 봤을까요? 뭐 보고 본 거예요? 그러면 외부병증을 보고 자른 거죠. 내가 멀쩡한데 나무를 뽑아갖고 잘할 이유가 없죠. 이거를 외부병증이 뭐예요? 시들었잖아요. 시드는 걸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내부에 그러면 실제로 얘가 시드름병인지 척구병인지 아니면은 어떤 다른 이유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뿌리옥선충인지 보려고 뽑아갖고 이걸 잘라본 거죠. 이것들이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때 뿌리옥 같은 경우도 야 이게 뿌리옥 거는 맞는데 이걸 외부병증을 볼 수가 있을까? 왜냐면은 뽑아야 되거든요. 뽑으면 식물이 죽는데 우리가 죽어서 확인하는 것들이라 표징을 볼게요.
병원군의 균사, 균핵, 포자, 자실체 등 병원체 자체가 병든 식물에서 관찰되는 것들. 그러니까 제피분입병 볼게요. 여기 보면은 제피대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들이 보이는 거고요. 탄저병을 볼게요. 얘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얘는 지금 깔끔하죠, 지금. 깔끔하죠. 깔끔해. 어떻게 깔끔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썩었기만 있죠. 근데 탄저병이 진행되면 이렇게 무늬가 생기면서 시커먼 이게 유무늬가 생겨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는 우리가 탄저병이겠구나 하는데 이게 유무늬를 보면은 이건 100% 탄저병이다 이거. 왜냐면 이거는 그냥 썩은 거잖아요. 썩은 건 탄저병일 것 같은데 탄저병이 아닐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어. 왜냐면 이게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게 작업하다가 이게 찍히잖아 이렇게요. 그러면 거기 썩어요.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는데 요 병증을 보게 되면은 탄저병이라는 거죠, 이것들이요. 그다음에 푸른 곰팡이병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그 감귤류에서 나오는 곰팡이병인데 이거는 병이라고 보기에는 저장병이거든요, 일종의. 그 저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팔 때 우리가 귤 사면 어때요? 곰팡이가 가끔 오래 안 먹으면 파란 곰팡이가 갖고 이제 처음에 하얗다가 나중에 파랗게 변하거든요, 포사가. 그래서 푸른 곰팡이병이라고 하는데 이거 표징이라는 거는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아까 전 시간에 했던 것처럼요, 명명체계가 있는데 우리가 린네가 만든 그 법을 사용해요. 그래서 앞에 속이 있고 종이 있고, 종은 이제 속명 다음에 따르고 소문자를 쓰고요. 또 이름은 두 줄을 치거나 이탈리크 표시하는데 보면은 얘는 지금 이탈리체죠. 비오로체죠. 그래서 속은 앞에가 있고요. 뒤에는 뭘까요, 이게? 이토 N LMI LMI라고 써놨잖아. 이게 왜 이거 뭘까 이건? 이름이 누구 이름? 찾은 사람 사람 이름. 알겠네요. 그래서 이명법인데요. 그다음에 우리가 첫 번째는 그 속을 쓰고요. 그다음에 종을 쓰고, 그다음에 뒤에 이탈리처 이렇게 표시. 그 뒤에는 이걸 명명한 사람 이름을 써요, 여기다가. 그러면은 또 하나가 이탈리처로 쓰지만 밑줄 긋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중에 여기는 이제 시험 문제를 이런 문제를 안 낼 거니까 이제 상관없지만, 저 같은 학교 다닐 때 이거 시험 내게 되면은 이걸 점자점 이거를 갖다가 이태리체로 안 쓰거나 밑줄 안 그으면은 틀렸다고 했어요, 옛날에. 이걸 이태리체로 써야지만 정답이 돼요, 병균 이름은. 그리고 이 병균 이름은 아셔야 될 게 주요 곰팡이병이나 주요 세균병들 있잖아요. 식물한테 오는 병들은 외우셔야 돼요. 우리는 오늘 이거 외울 필요 없는데 식물 보호기사 따라 외우셔야 돼요. 식물 보호기사는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식물 보호기사 같은 과정은 저희가 만들려고 하거든요. 보면 명명체계를 볼게요. 명명법을. 우리가 학명은 생물의 특징이라든가 연부자를 기거나 그 종의 서식을 나타낸다고 되어 있고요. 우리 일반명은 뭐예요? 얘 버섯이 느타리 버섯이에요. 느타리 버섯이죠. 우리가 그냥 알고 있어요. 영명은 뭐예요? 오이스터 머시룸. 뭐예요? 그냥 흔히 말해서 굴만 난다고 해서 우리가 굴버섯이라고 얘네 부르고 있고, 그다음 학명은 뭐예요? 이거죠. 플레루토 오스테로트라스라는 이 학명이 있고, 이거는 얘는 일반 사람들이 쓰는 용어. 학명은 과학적인 언어. 얘 이제 고유명사죠, 이것들이요. 그다음에 얘는 페니실륨 같은 경우는 페니실륨 제네라는 이름이고, 요게 학명이고요. 그다음에 만든 이 이름을 지은 사람이 MS 팍이라는 사람하고 YW 립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걸 만든 거죠, 이것들이요. 이 페니실륨 제주 뉴스라고. 그러니까 페니실륨인데 제주도 좀 느낌이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이거? 여기 뭐예요? 제주. 그러니까 제주에서 발견된 푸른 곰팡이라는 뜻이에요. 제주에서 발견된. 이건 뭐예요? Like the shell of the oyster라고 써 있죠. 뭐예요? 요 명이? 요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굴과 비슷하다 생겼다고 하죠. 굴 껍데기 같이 생겼다. 굴만 나오는 버섯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짓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경우는 그 지역의 이름을 따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 모양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모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이름을 이렇게 져진다는 거고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만든 사람, 이거는 모양을 딴 거죠? 얘는 뭐예요? 분리된 곳을 딴 거고요. 동적을 볼게요.
우리가 동정이라는 것은 병어체의 정확한 종명을 결정하는 것. 그 다음에 진단이라는 건 정확한 병명을 결정하는 걸 구별해한다. 그럼 동정은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동정은 학자의 개념이에요. 우리는 굳이 동정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볼게요. 동정은 정확한 종명을 결정하는 거고, 진단은 정확한 병명을 결정하는 사용한다는 거. 그래서 보면은 사과 탄저병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냥. 근데 식물 보호기사에 따르면 뭘 알아야 돼요? 콜레스테롤은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되죠. 뒤까지 몰라야 되는데 이건 앞에 건 알아야 돼. 그래야 답을 쓸 수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그냥 사과 탄저병 하면은 농약방 가서 아유 지금 사과 내가 과수원 왔는데 탄저병 왔어요. 그래서 탄저병 약 주세요 하면 되고요. 내가 파프리카를 하는데 탄저병이 왔어요. 그럼 고추에 오는 탄저병 약을 줄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동정이라는 거는 정확한 이름이라는 거고, 진단이라는 건 우리가 그냥 사과 탄저병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온실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앞에 것만 하면 되고, 내가 조금 전문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밑에까지 알아야 되고, 자격 분석하면은 밑에까지 알아야 되고. 일단 동정이라는 거는 이제 병든 기주에서 이제 그 옛날에 우리 생물 시간에 코어 법칙 배우셨어요? 병 발생에도 코어 법칙. 뭐냐면은 우리가 이 병이 내가 이제 기침을 해요. 기침을 했더니 이 안에서 근데 왜 발생한 이유를 몰랐는데 기침을 해서 가래액을 해서 뽑아왔더니 이 안에 어떤 곰팡이가 있었어. 근데 우리가 그 곰팡이에서 제가 콜록거린다고 폐렴에 걸렸다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 폐렴균들 갖다가 그 곰팡이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건전한 기주, 그러니까 새로운 기주에다가 이걸 접종을 해야 돼요. 사람은 좀 심했고 저기요. 어떤 쥐에서 뭐가 나왔는데 걔가 이제 폐렴으로 죽었는데 이 폐렴 그 폐에서 그 세균이 나왔어. 그 세균을 갖다가 다시 건강한 쥐의 폐에다 넣었더니 뭐가 돼야 돼요? 다시 거기서 똑같이 폐렴이 발생하면은 그 균은 쥐에서 폐렴을 일으키는 새로운 신종 균이구나, 곰팡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그걸 보고 우리가 호의 법칙이라고 해요. 호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호의 원칙은 뭐예요? 일단은 기주로부터 미생물이 검출해야 되고, 그 검출된 것들을 다시 내가 배양을 해서 넣었더니 다시 그 병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여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모든 곰팡이나 세균은 키울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내가 인공으로 배양이 가능할까 안 될까? 회구나 곰팡이나 이런 것들이,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능한 것도 있는데 우리가 순수 활물기다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배양이 안 돼요. 배양이 안 되는 것도 많아요. 우리가 배양이 안 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이런 거 못해요? 호의 법칙을 따를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배양이 안 되니까 우리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배양이 안 되니까 지금 그 식물을 그 병든 걸 많이 갖고 와서 그거를 막 부셔갖고 그거를 이렇게 가루로 만들거나 물에 타갖고 건조하는 데 뿌려요. 일단 그러면 그냥 했다고 봐요. 그걸 호의 법칙이라고 해요. 일단은 배양이 안 되는 거네요. 근데 여기 보면 호의 법칙이 뭐예요? 기주로부터 동일한 미생물이 일단 미생물이 검출돼야 되고요. 이 미생물을 갖다가 분리해서 배제해서 순수 배양을 해야 되고, 이 배양한 것이 다시 적종을 하면은 똑같이 콜록바로 병이 나타나야 되고, 다시 그 기주로부터 폐에서 다시 이 균이 나와야 돼요. 이것들이요. 이걸 우리가 코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식물 보호기사에서 아마 그냥 요 순서가 맞았나 틀렸나를 갖다가 계속 나올 거예요. 이거는 제가 문제를 내면은 이렇게 이제 요 순서대로 틀리게 해서 나오거나, 이게 뭐 호의 법칙에서 순서가 1, 2, 3, 4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바꿔치기 하면은 문제가 나오겠죠. 이거는 아마 식물보호기사 거의 나와요. 이 문제는 항상요. 그리고 여기 있었죠. 바이러스와 바이로이드는 순수 배양이 되지 않아? 뭐 배양이 안 된다고 되어 있고요. 잠깐 지금 9시 50분인데 10시까지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
거기 놓으실 거. 또 나와. 형이 뭔데요? 무슨 소리를 풀고 고기로 들었는데